안녕하세요. 달달 책마루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알퐁스 도데의 명작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랜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감동에 젖어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수업 그 공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수업. 어느 알자스 소년의 이야기.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가는 시간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아밀 선생님이 프랑스말 문법에 관해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척 겁이 났습니다. 차라리 학교에 가지 않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날씨가 아주 맑고 따뜻했습니다. 산기슭에서는 티티새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제재소 뒤에 있는 리페르 목장에서는 프로이센 군인들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프랑스말 문법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꼭 참고 학교로 달렸습니다. 읍사무소 앞을 지나면서 철망을 씌운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년 전부터 패전이라든가 징발명령, 프로이센 군사령부의 포고령 등 갖가지 좋지 못한 소식들은 모두 이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달리면서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광장을 달려서 지나가려 할 때 견습공과 함께 게시판을 보고 있던 대장장이 바시엘 아저씨가 나에게 외쳤습니다. 얘야, 그렇게 서두를 것 없어. 어쨌든 학교에 늦지는 않을 테니까. 나는 그가 나를 놀린다고 생각하고 숨을 헐떡이며 아멜 선생님 댁의 작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업이 시작될 무렵에는 떠들썩한 소리가 길에까지 들렸습니다. 책상을 여닫는 소리,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책을 외우는 소리, 선생님이 큰 쇠자로 교탁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는 소리. 나는 이처럼 떠들썩한 틈을 타 들키지 않고 살짝 내 자리로 가 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요일 아침처럼 조용했습니다. 열려진 창문으로 벌써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그 무서운 쇠자를 옆구리에 끼고 왔다 갔다 하시는 아멜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조용한 교실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나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교실로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멜 선생님은 나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츠, 어서 네 자리로 가서 앉아라. 너를 빼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의자를 넘어 얼른 내 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야 선생님이 파란 프로코트를 입고 가슴에 섬세한 레이스 장식을 달고 술을 놓은 검은 비단 모자를 쓰고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장학관 시찰이 오는 날이나 상을 주는 날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실 전체가 보통 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보통 때에는 비어있는 교실 뒤쪽의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처럼 조용히 앉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삼각 모자를 쓴 오제 영감님, 옛날 읍장님, 옛날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오제 영감님은 낡은 프랑스말 입문서를 무릎 위에 펴놓고 커다란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놀라고 있을 때 아멜 선생님은 교단으로 올라가 나를 맞을 때와 똑같이 부드럽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 시간입니다. 베를린으로부터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도 도이칠란트 말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새 선생님은 내일 오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프랑스 말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마디 이야기에 나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아, 몹쓸 놈들. 읍사무소 앞 게시판에 나붙었던 게 바로 그것이었구나. 마지막 프랑스말 수업이라니. 나는 프랑스 말을 제대로 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영 배울 수 없다는 말인가? 새를 잡으러 새 둥지나 찾아다니고 사르강에서 썰매를 타느라고 수업 시간을 빼먹은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몹시 따분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프랑스말 책과 성서 등이 이제는 서로 헤어지기가 무척 괴로운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멜 선생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떠나시면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 생각하니 벌을 선 일이나 자로 얻어맞은 일들이 새삼스러워졌습니다. 가엾은 선생님. 선생님께서 옷을 잘 차려 입으신 것은 이 마지막 수업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마을 노인들이 교실 구석에 앉아있는 까닭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학교에 좀 더 자주 오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선생님의 40년간의 교육봉사에 감사하며 사라져가는 조국의 경의를 나타내려는 마음에서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외워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문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크고 똑똑하게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프란치야, 나는 너를 꾸짖지 않겠다. 너는 충분히 벌을 받았어. 그래서 그 모양이 아니냐.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한단다. 뭐 서두를 것 없어. 공부는 내일 하면 되지. 하고. 그런데 그 결과는 너처럼 되는 거야. 아, 공부를 언제나 내일로 미룬 것이 우리 알자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다. 저 프로에 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당신들은 당신 나라 말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면서 프랑스 사람이라고 주장해? 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지. 그렇지만 프란치야, 너만의 잘못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나무라고 꾸짖어야 돼.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몇 푼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을 논이나 공장에 보내기를 더 원했으니까. 그럼 나 자신은 반성할 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나도 역시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지 않고 자주 정원에 물을 주라고 했었지. 또 여러분이 송어 낚시를 하러 가고 싶어 하면 서슴지 않고 보내주었고. 그리고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 말에 관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가장 건실한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잘 간직하여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경우에도 자기들의 말만 잘 지키고 있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프랑스말 책을 들고 우리가 배울 곳을 읽으셨습니다. 이해가 아주 잘 되어 나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도 그처럼 정성을 다해 설명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엾은 선생님은 떠나시기 전에 자기의 모든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넣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문법이 끝나고 글씨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멜 선생님은 새로운 글씨본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쁜 글씨체로 프랑스 알자스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실 가득히 휘날리는 깃발 같았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그리고 조용히 글씨 쓰기 공부를 했습니다. 종이 위로 펜 지나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한때 풍뎅이 몇 마리가 날아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정신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 학생들도 정성껏 한 획 한 획을 열심히 긋고 있었습니다.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구구구구 하고 아주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로이센 놈들은 저 비둘기들한테도 도이칠란트 말로 울라고 강요하지 않을까? 때때로 책에서 눈을 들면 아멜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교단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이 작은 학교 전부를 눈에 넣어 가지고 가고 싶은 듯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선생님께서는 똑같은 자리에서 교정을 마주하고 40년을 지내오셨습니다. 의자와 책상이 닳아서 반들반들해지고 교정의 호두나무들이 크게 자랐습니다. 그가 손수 심은 호두나무가 커서 창문을 덮고 지붕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위층에서 누이 동생이 짐을 싸느라고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이 가엾은 선생님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요? 그들은 내일이면 영원히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글씨 쓰기 다음에 우리는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모두 함께 바베 비보브를 노래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는 오제 영감님이 안경을 쓰고 프랑스말 입문서를 두 손으로 들고 아이들과 함께 글자를 한자 한자 읽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읽는 그의 목소리가 감동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니 웃고 싶기도 하고 울고 싶기도 했습니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때 성당의 시계가 정오를 알리고 알제울리스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프로이센 군의 나팔 소리가 바로 교실 창문 밑에서 울렸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아주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이토록 키가 커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무엇인가가 선생님의 목을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칠판을 향해 돌아서시더니 분필을 집어 들고 있는 힘을 다해 아주 크게 글씨를 썼습니다. 프랑스 만세. 선생님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 동안 말없이 서 계시다가 우리에게 손짓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끝났어.
돌아들 가. 지금까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그 수업 공간에 있는 것처럼 감동에 젖어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